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장기 슈퍼챌린지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대결은 3, 4위 순위 결정전입니다. 비록 두 선수 아쉽게 결승 진출에는 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현재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승 진출에 실패해서 두 선수 실망과 아쉬움이 클 텐데요. 아직 대회가 끝나지 않았죠. 오늘 최선을 다해 3위에 입상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겁니다. 하지만 3위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침착함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대결을 통해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든 결과를 내고 싶어 할 텐데요. 3위와 4위의 의미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회 경험이 많은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땐 어떻게 다른가요? 네, 물론 차이가 크죠. 상금 면에서는 작은 부분이겠지만 3위에 입상한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림픽을 보더라도 동메달을 딴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선수들보다 더 기뻐하고 흥분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 번의 패배를 발판 삼아 다시 3위에 입상한다는 것 자체가 대회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위에 입상하는 선수는 단 한 번의 패배로 대회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네요. 이처럼 대회에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선수들의 노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결승전에 앞서 진행되는 3, 4위 순위 결정전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진표를 통해 현재 진행된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결승전에는 성보경, 최진호 선수가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아쉽게 결승 진출에 실패한 유광진, 김시현 선수의 3, 4위 순위 결정전이 되겠습니다. 두 선수의 오늘 마지막 대결인데요. 기대해봐도 좋겠죠? 계속해서 두 선수의 프로필입니다. 김하 공격형으로 기풍을 갖고요. 경상남도 창원시와 서울시 성북구에서 출전했습니다. 표정만 보면 오늘 대결 각오가 대단한 것 같네요. 개인 시간은 각자 10분, 초읽기는 30초 5회가 주어집니다. 총 대국 시간 60분으로 제한하며 대국 종료까지 승부가 나지 않았을 경우 남은 기물의 점수로 승패를 결정합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시현 선수 대 유광진 선수, 유광진 선수 대 김시현 선수 3, 4위 순위 결정전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번 대국은 이제 원악마 대 김하 대국으로 유광진 선수가 원악마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3, 4위 순위 결정전인 만큼 두 선수 3위를 향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3위다라고 하면 이제 입상권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고요. 4위다라고 하면 그냥 뭔가 좀 어정쩡하죠. 어정쩡하진 않고요. 그래도 네. 두 선수 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최선의 노력은 다 했는데 그냥 기분이 좀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과연 누가 3위를 차지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나이 차이가 유광진 선수와 김시현 선수가 꽤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죠. 김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년생으로 지금 대회 출전 경험이 많지 않고 또 패기가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반면 유광진 선수는 나이가 좀 있습니다. 얼마나 좀 있는지는 네. 제가 얘기하기 그래서. 하지만 또 그리고 또 유광진 선수가 굉장히 대회 경험이 많기 때문에 노련한 수를 잘 두기로 유명한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제 샛별이냐 아니면 노련한 미냐 좀 노련미냐? 그런 노련미냐 네 그런 대국으로서 또 관전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는 이제 경험이 많은 선수가 유리한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래도 뭐 항상 경기가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경기가 많았던 만큼 끝까지 봐야지 알겠죠? 자, 김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이 비틀궁으로 이동을 하면서 빠르게 궁성의 형태를 갖추고 나서 수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광진 선수도 이제 공격을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악마 포진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포진을 먼저 다 짜고 나서 공격을 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양쪽 모두 다 찻길이 하나씩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해의 입장에서는 포가 뒤로 넘어가서 우변에 있는 병을 쓸어서 대차를 청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제 무난한 공격 형태고요. 그렇게 만약에 대차를 하고 나면 이제 포가 기포 형태로 자연스럽게 대차 후에 기포 위치로 넘어올 수가 있어서 한에서 많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병을 쓸어서 대차를 한다면 초에서는 보통 받아주지 않고 상위 진출해서 대차를 이제 막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으로 보입니다. 네, 포를 넘겨서 대차를 하지 않고 차를 네. 위협했죠. 지금 웅수는 상을 올렸네요. 상을 올려서 수비를 함과 동시에 이제 차기를 한 칸 더 확보를 했죠. 병이 진출한 수는 아무래도 여차하면 한 칸 더 이동을 해서 병으로 상을 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좌측으로 한 칸 이동을 해서 합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유광진 선수가 노련하기 때문에 병을 더 진출시키지는 않을 것 같죠? 김시현 선수요. 유광진 선수가 병을 진출시키지 않을 겁니다. 다 수비를 한다는 이야기죠. 네. 병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포가 넘어와서 수비를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병이 진격을 해봐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 칸 옆으로 합병을 하는 합병을 것이 해서 네. 좋은 수순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병을 진출시킨다면 포로 이 병을 취했으면 하는 수인데 만약에 포로 병을 취할 때 본인의 포가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차를 노리면서 동시에 이 포도 노리게 되면 이제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노림수를 둘 수는 있습니다. 유광진 선수의 모습과 동시에 이제 김시현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시현 선수 왠지 굉장히 여유가 느껴지네요. 네, 아직까지는 매우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합병을 하지 않고 병을 한 칸 위로 다시 올렸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제발 포로 병을 취해라 라는 의미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포가 넘어가서 차와 포가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저 병을 바로 취하지 않고 그렇죠. 면포로 상대방 차를 노린 후에 그다음 조를 전진시키면은 이제 병이 취하게 되면 차가 희생되니까 병이 이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는 이제 졸로 병을 취하게 됐습니다. 사실 김시현 선수의 노림수였는데 유광진 선수가 역시 경험이 많은 선수인 만큼 대처를 잘 하면서 오히려 기물 이득을 가져가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취하지 않는 신의 한 수죠. 프로들만이 아주 잘하죠. 저 아주 초급이어서 그런지 참 이 수를 보는 게 아직까지는 좀 얕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이제 장기를 두다 보면은 이제 이런 수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죠. 눈에 들어올 텐데요. 다시도 한 만판만 두시면 이런 수순들이 다 보이지 않을까. 저희 지금 한 9,000판 뒀으니까 이제 만판이 고지에 눈에 보입니다. 아, 정말요? 네. 자, 지금 한에서는 초에 이제 가운데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제 병을 쓸어서 이제 포로서 공략을 해보기 위한 수순으로 보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가운데를 열었기 때문에 상이나 마가 진출할 수도 있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병을 하나 기물 손실을 보긴 했지만 아직 경기 초반이고 초반이기 때문에 병 하나 손실은 아직 큰 승패에 좌우를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아직은
경기의 승패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유광진 선수는 궁을 한 칸 틀어서 수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우측 진영에 있는 포가 면포 위치로 다시 넘어와서 수비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유광진 선수와 김시현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김시현 선수는 자세를 바꿨네요. 네, 김시현 선수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김시현 선수는 약간 자세가 이렇게 뒤로 제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또 그게 습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은 않네요. 자, 지금 두 선수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자세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측 포를 면포로 먼저 앉혀서 궁성을 수비하는 게 좀 무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유광진 선수는 조를 먼저 밀어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반면에 김시현 선수도 역시 병을 밀어서 졸병대를 청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상을 취하게 되면 이제 병이 조를 먼저 취하게 되니까 이러면 이제 또 좋은 위치를 뺏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졸로 병을 먼저 취해서 졸병대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유광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면이 얇은 부분을 잘 수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김시현 선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잘 노려야겠죠. 두 선수 3, 4위 결정전인 만큼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을 텐데요. 다 서로의 스타일대로 경기 운영을 할지 그렇지 않다면 또 새롭게 준비를 해서 전략을 세우면서 수순을 밟아 나갈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이 이제 졸병대 이후에 상이 이제 초에 사를 노릴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요. 지금 상과 사의 기물 교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유광진 선수는 지금이라도 빨리 면포를 안 치는 게 좋습니다. 면포를 앉혀서 조금 이제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는 게 좋겠죠. 면포를 안 쳐서 이제 궁성을 좀 탄탄히 하고 네. 지금 기물 이득은 벌써 봤거든요. 그래서 병을 하나 이득 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유광진 선수는 무리하게 공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까지 초반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우세를 점칠 수는 없지만 두 선수 팽팽한 가운데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포를 안 치지 않을 경우에 차가 이렇게 마와 포 사이에 이동을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수비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저 자리로 차가 이동하게 된다면 마와 포가 좀 묶여있는 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포를 옮겼습니다. 역시 포를 이동시켜줘. 만약에 이 위치에 와서 마를 공격을 한다면 수비하려면 마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포로 마를 치는 수도 있고요. 차가 한 칸 들어서서 이 선을 여전히 묶어놓는 수순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형태가 김시현 선수가 유리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면포를 안 치는 게 좋은 수순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면포를 안 쳤죠. 지금 한에서 후수를 잡았지만 지금 기물 점수가 밀리고 있어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해서 승부를 보려면 상으로 빨리 살을 취한 후에 그 후에 공격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해 보입니다. 상보다도 차를 이동시켰습니다. 상이 적극적으로 좀 공격을 펼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차피 지금 사가 이동할 곳이 별로 없어서 바로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차가 진출해서 이제 이 4선을 묶었는데 지금 초에서는 좌측에 있는 마가 이동을 해서 수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우측에 있는 마가 이동을 했네요. 유광진 선수 어떤 생각에서 이제 우측에 있는 말을 이동을 시켰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말하는 순간 또 역시나 김시현 선수는 살을 취했습니다. 좌측에 있는 마가 이동해서 수비를 했으면 유광진 선수가 차가 한 칸 이동했을 때 이제 양 마가 묶인다고 생각해서 이제 우측에 있는 마가 이동을 해서 수비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좌측에 있는 마로 수비를 했다면 차후에 이제 병이 한 칸씩 옆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이 졸이 한 칸씩 들어서면서 졸로 또 수비와 공격을 또 동시에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차가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기물도 없어서 이 졸은 이제 고립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해 입장에서는 여차하면은 마가 진출하는 것도 좋은 공격 수순으로 보이고요. 두 선수 굉장히 지금 심도 있게 좀 고민하는 모습이고요. 저 역시 이제 계속 보면서 다음 수순을 생각하면서 장기판을 보고 있는데요. 말을 다시 자리로 가지고 오네요. 마가 이동을 저자로 했다는 건 즉 결국에는 차가 이쪽 마를 쫓으면 좌측에 있는 마가 다시 와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좌측에 있는 마가 올라왔다면 지금 수순이 조금 더 빨랐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광진 선수가 한 번에 또 순항비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시현 선수는 또 차를 한 칸 안으로 이동을 시켰죠. 수비하기 위해서는 마가 다시 나가든지 아니면 좌측에 있는 마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유광진 선수도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물 점수가 오히려 유광진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가 두 칸 들어섰는데 말을 지키기 위함인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유광진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시현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선배님과 같이 두는 이 장기의 대결은 또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상이 이제 곁상 위치로 와서 수비가 좀 용이했을 텐데 아쉬움이 남고요. 이제 다시 차를 한 칸 안쪽으로 들어서면서 찾기를 확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가 궁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아무래도 궁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차가 이동을 했고요. 이제 여차하면은 차가 4선으로 들어서서 대차를 하는 수순도 있습니다.
대차를 한다면 두 네. 선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김시현 선수의 차는 공격적인 위치에 있는 차기 때문에 대차를 하고 나면 이제 유광진 선수가 좀 유리한 상황인데, 김시현 선수는 차가 한 칸 들어서서 양조를 노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초반에 병을 하나 잃었던 손해를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광진 선수는 이제 졸의 위치를 한번 좀 따져봐야 되고 졸을 수비를 해야겠죠. 지금 양쪽 조를 다 수비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마가 중앙으로 진출을 다시 해서 좌측 진영에 있는 졸들을 수비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사실 마가 아까 원앙마 위치에 있었잖아요. 네. 이게 다시 후퇴를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기회를 준 꼴이 됐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유광진 선수에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죠. 마가 그 자리에만 있었더라도 조금 다시 가게 되니까 수 낭비를 한 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당연히 이제 뒤에 있는 마는 이제 좌측 진영의 포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대차를 안 하고요. 곁상을 뒀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김시현 선수가 경기 초반 이제 잃었던 2점을 다시 획득했습니다. 2점을 만회했죠. 자, 이제부터 진짜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두 선수의 진짜 실력을 지금부터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수 한 수가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부담감도 크고요. 그렇죠. 결승전은 진출하지 못했지만 3, 4위전이라도 이번 대회 이제 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또 이제 마지막 경기니까 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쉬움도 클 것 같은데요.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이제 두 선수는 이제 다음 대국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기던 지던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되겠죠. 네. 자, 지금 포가 넘어가서 김시현 선수의 차를 노렸는데, 자, 김시현 선수는 한 칸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가 한 칸 뒤로 후퇴했고요. 자, 유광진 선수의 포는 이제 차 옆으로 이동을 해서 앉히는 게 좋아 보입니다. 유광진 선수 첫 번째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첫 번째 초읽기 지났습니다. 유광진 선수는 한 번에 초읽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두 선수 팽팽하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아직까지 공격의 기점을 못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자, 아직까지는 팽팽한 상황이 맞고요. 자, 경기 초반 유광진 선수가 병을 하나 더 취하면서 이득을 봤었는데, 지금 경기 중반에 가면서 김시현 선수가 그 차이를 자연스럽게 따라잡은 부분이 지금 매우 좋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뭐 이제부터 진짜 승부라고 봐야겠죠. 대등한 상황에서 두 선수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경기가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신경을 써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집중을 해서 결과를 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위 진출해서
좌진영에 있는 유강인 선수의 말을 노렸는데요. 지금 수비를 하기 위해서는 마가 진출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유광진 선수 두 번째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상해 공격을 다섯, 받고 있는 유광진 선수 일곱, 말을 이동을 시킬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말을 이동하지 않고 포로 상의 멱을 막았다면 이제 이 졸이 노출되게 돼 있어 차에서 노출되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요. 자, 지금 유광진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차가 한 칸이나 두 칸 정도 들어선 이후에 이제 귀포를 안 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김시현 선수. 김시현 선수가 90년생이면은 굉장히 이제 20대 중반인 거죠. 그렇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죠. 지금 경상남도 창원시면은 정말 멀리서 이번 대회를 위해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유광진 선수는 성북구 삼선동이에요. 저랑 같은 동에 살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창원시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이 창원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멀더라고요. 거기서 장기를 두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멀리서 왔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컨디션 관리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또 그 장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만큼 뭐 오늘 또 그 실력을 잘 발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에서는 차가 한 칸 들어 쓴 건 이제 포를 이동시켜서 귀포 위치로 가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차를 위협하는 위치로 가든지 이제 포를 활용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차를 다시 안쪽으로 후퇴를 시켰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좌변에 있는 포를 이동시키기 위해 지금 마가 노려져 있잖아요. 네. 초의 차이에서. 그래서 좌변에 있는 포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제 기물을 이동시킨 거고요. 자, 이제 유광진 선수가 김시현 선수의 이제 틈을 슬슬 노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차로 지켜줄 수는 없고요. 이제 포가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 선수 굉장히 팽팽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포 위치로 갔는데요. 귀포 위치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 면포 위치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귀포 위치로 가게 되면 이제 상이 뜨게 되면 포가 노려지거든요. 차라리 이제 면포 위치에 있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유광진 선수가 똑같이 귀포를 안 쳤고요. 두 선수 굉장히 담담하게 경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시현 선수 아무래도 유광진 선수의 좌측 진영에 있는 차가 부담이 된다 생각하고 먼저 장군을 막기 위해서 차가 일선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장군을 의식을 하고 차를 한 칸 아래로 유광진 후퇴를 선수 시켰고요. 두 번째 초읽기입니다. 하나, 저수 나쁘지 않았는데요. 지금 사실 이제 상이 진출하게 되면 이 포를 노릴 수가 있어서 이 포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먼저 살을 한 칸 옆으로 이동을 시킨 후에 이제 포를 이제 아래쪽으로 넘길 수 있는 포다리를 만드는 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광진 선수 차를 올리면서 상을 초읽기입니다. 공격을 하나, 해보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첫 번째 초읽기 지났습니다.
역시 김시현 선수도 한 번의 초읽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두 선수 경기가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유광진 선수가 병을 하나 더 취했더니 조금 지나서 김시현 김시현 선수가 다시 쪼를 취하면서 점수를 맞춰갖고 유광진 선수가 초읽기를 먼저 썼나 싶더니 조금 지났더니 이제 또 김시현 선수도 초읽기를 한 번씩 쓰면서 경기가 참 엎치락뒤치락 아직까지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빙의 승부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역시 그 예상대로 두 선수 한 채의 양보도 없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시현 선수 이제 상대방 진영에 이동을 하면서 지금 말을 노렸죠. 마의 수비를 어떻게 할지도 좀 자, 마는 후퇴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아직까지도 상위 진출해서 포를 노리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포를 노리게 되면은 이제 포는 다시 좌측 진영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김시현 선수 두 번째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또 여섯, 초읽기가 진행이 되고 일곱, 있는데요. 과연 여덟, 초읽기를 사용을 아홉, 할지 두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초읽기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시현 선수가 먼저 초읽기를 하나 더 썼습니다. 말을 올렸는데요. 말을 올렸다는 것은 이제 상의 공격을 조금 피하겠다는 의도인가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마가 유광진 먼저 선수 두 초에마가 번째 먼저 초읽기입니다. 우변으로 진출했다면 이 상이 둘, 또 쫓기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수순을 넷, 막기도 하고 다섯, 그다음 차후에 공격도 여섯, 노려볼 생각으로 일곱, 마가 진출을 한 것으로 여덟, 생각이 되는데요. 열. 두 번째 초읽기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가 옆으로 한 칸 들어서게 되면 이제 기물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위로 가서 말을 노리네요. 만약에 차가 이 위치에 가서 말을 노렸다면 이제 마가 진출하면서 마대를 청할 수가 있어서 지금 김시현 선수 세 번째 이 마대를 초읽기입니다. 하나, 마대를 막으면서 둘, 공격을 하기 위해 유광진 선수는 전진을 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김시현 선수 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돌아가는 수가 가장 낫죠. 마 갈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두 선수 팽팽하네요. 유광진 선수 세 번째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상이 드디어 공격에 가담합니다. 포를 노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포가 좌측 진영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죠. 김시현 선수 세 번째 초읽기입니다. 김시현 선수 하나, 둘, 깊은 셋, 고심에 빠졌습니다. 포를 이동시켰고요. 현재까지 기물 점수는 똑같은데 유광진 선수가 공격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회 김시현 유광진 세 선수 번째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셋, 때는 내 넷, 샛별이냐 아니면 다섯, 노련미가 돋보이는 유광진 일곱, 선수의 여덟, 좀 승리냐 열. 많은 세 사람들이 번째 관심을 초읽기 모았던 지났습니다. 대결인데요. 현재 두 선수 모두 팽팽하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광림 선수 어느새 또 초읽기를 2번 더 사용해서 지금 초읽기가 2번 남았습니다. 지금 유광림 선수가 참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김시현 선수도 지금 수비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틈새를 좀 파고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두 선수 다 공격과 수비를 적절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섯, 여섯, 자, 지금 만약에 졸병대를 이렇게 받아주게 되면 김시현 선수가 좌측 진영이 좀 허전하게 돼서 지금 김시현 선수는 수비를 위해 차대를 청했는데 유광림 선수는 어차피 차는 졸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먼저 취하지 않고 병을 먼저 취해봅니다. 다음에 또 조를 취하겠죠. 이제 졸을 취하게 되면 이제 차와 졸병의 기물 교환이 이루어진 거죠. 다시 한 칸 앞으로 하면서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당연히 이제 졸병대를 또 받아줄 수밖에 없죠. 자, 지금 매우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는데 김시현 선수, 유광림 선수 지금 매우 중요한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점수가 똑같긴 한데요. 지금 유광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궁성이 불안해서 현재 유광림 선수의 공격을 잘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반면 유광림 선수는 만약에 이번 기회에 궁성을 공략하지 못한다면 지금 기물이 이제 똑같아서 결국에는 점수에 의해서 승부가 갈리게 되면 이제 또 매우 억울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광진 선수의 궁성이 조금 약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김시현 선수의 궁성이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궁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가 진출해서 차후에 마장군에 의해서 외통도 나올 수가 있고요. 넷, 다섯, 자, 김시현 선수는 이제 네, 그런 김시현 부분에 선수. 네네. 대해서 수비를 해야 되죠. 자, 지금 마가 진출해서 공격을 했는데 지금 포를 노렸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 마포대를 피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지금 우측 진영에 있는 마가 이제 병 앞으로 진출을 하는 수가 좋습니다. 하나, 둘, 김시현 선수의 마가 넷, 병 앞으로 진출을 해서 좀 공격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마가 진출해서 이제 세 번째 마포대는 현재 막을 수가 마포대는 현재 막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마포대를 해주고 마로 포를 취했을 때 차로 마를 취하게 되면 마포대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후에 마가 진출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면포도 똑같이 노리면서 마포대를 청하게 되면 좀 비슷한 국면으로 경기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현재 두 선수 모두 2번의 초읽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차가 좌변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김시현 선수가 또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현재 점수는 김시현 선수가 49.5점, 그리고 유광진 선수가 48점인데요. 지금 당장에 일치로 가면 이제 포가 묶이니까 포는 이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차가 2칸 들어서서 포를 노리게 되면 포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없죠. 면포 아니면 네. 귀포인데요. 근데 면포는 마에 의해서 지금 공격을 받는 상황이고요. 귀포는 상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유광진 선수가 공격의 포인트를 잘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나, 되면은 둘, 아까 넷, 이야기한 것처럼 어차피 마포대가 되는데 마포대를 하고 다섯, 나서의 형태가 일곱, 여덟, 좀 더 안 좋아집니다. 아홉, 아, 지금 마가 진출해서 수비하려고 했는데 저 손 실수죠. 네, 그렇네요. 굉장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산길이기 때문에 상기를 못 본 것 같죠? 지금 소일기에 몰려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시현 선수 아차했을 것 같은데요. 김시현 선수 네 이제 번째 초읽기. 포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하나, 상이 피하게 되면 이 셋, 포가 차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마장군에 의해 외통수가 나오게 다섯,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여덟, 마는 공짜로 취해진 거거든요. 공짜로 희생이 된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손해가 크죠. 지금 네, 마로 포를 바로 취하는 수도 있고요. 상을 그냥 피하는 수도 있습니다. 상을 피했는데요. 자, 지금 면포로 차를 취하면은 마장군에 의해서 외통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우 아쉽게도 차를 취할 수가 없고요. 마포대를 어쨌든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마포대를 했는데 아까 마포대를 했으면 마포대인데 지금은 오히려 김시현 선수가 조금 전 상황에서 말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포대가 아니라 포를 공짜로 준 상황이 그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병까지 잃었네요. 그 상기를 못 봤기 때문에 김시현 선수가 그 뒤부터 지금 계속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지금 유광인 선수는 김시현 선수의 공격을 이제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죠. 지금 상황은 이제 급격하게 유광인 선수가 유리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김시현 선수가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가 한 칸 들어섰는데 이렇게 된다면 차가 한 칸 더 들어서서 이쪽 살을 노리게 되면 수비하기가 또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역시나 그 수술을 유광진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만약 사가 내려가면 또 상에 의해서 포가 걸리게 되고요. 차가 중앙으로 가서 수비를 하게 되면 면포가 살을 취하는 수가 또 성립이 되니까 김시현 선수 네 번째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초에 유광진 선수가 99수 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광진 선수가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유광진 선수 3위 입상 축하합니다. 김시현 선수는 4위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두 선수에게는 무척 중요한 승부였는데요. 유광진 선수가 역시 노련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보내드린 3, 4위 순위 결정전에서 유광진 선수의 승리로 유광진 선수가 3위 그리고 김시현 선수가 4위를 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두 선수 3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오늘 후회 없는 승부를 펼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3, 4위전 대국은 기마대 원악마 대국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경기 종반 김시현 선수가 마포대를 피하려다가 기물의 손해가 커지게 되면서 결국 경기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면 해설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종반 장면이죠. 유광인 선수가 마가 이동을 해서 외통수를 노리고 혹은 이제 면포를 노리기 위한 이제 이런 공격을 펼쳤는데요. 실전에서는 김시현 선수가 이제 포가 넘어가서 수비를 했는데 이제 차가 좌변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손해가 커지면서 경기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 이 상황에서는요, 자, 마포대를 그냥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마포대를 놔주고요, 마가 진출을 하는 수가 좋습니다.
마가 먼저 진출하게 되면 찻길이 이제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처럼 무리하게 포가 이동을 할 필요가 없었고요. 차후에 차가 이동을 해서 포가 노려지는 일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냥 마포대가 된다면 산에서는 이렇게 취해주게 되면 차로 네. 취해주게 되면 이제 기물 교환이 깔끔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초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초에서 공격을 할 만한 이제 좋은 기물이 없고요. 지금 뭐 이렇게 마가 진출을 하려고 해도 산길이니까 마가 진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가 이동을 해서 차후에 상을 잡기 위해서 차가 이동을 하는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마가 이동을 해서 오히려 상대방의 면포를 노리게 되면 경기를 더 편하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면포를 살리기 위해서 포가 이 위치로 넘어가게 되면 상이 좀 더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자, 이렇게 마가 상대방 진영에 들어가서 계속 해지으면서 공격을 하게 돼서 기물 점수로는 이제 마포대 2점이 손해였지만 오히려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는 자,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김시현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운 한판이 되겠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하면서 성적을 내기 위해 달려왔던 두 선수들의 대결은 오늘 결과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3위에 입상한 유광진 선수 그리고 4위의 김시현 선수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과연 최종 우승 타이틀은 어떤 선수가 가져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 최진호, 성보경 선수의 결승 1회전 경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K장기 슈퍼챌린지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